지금부터 제2의 아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제부 거창군 항우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면 무게는 달라도 뿌리는 하나라는 말처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고향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힘들었던 산맥 여정을 함께 들으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전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럼을 주최하신 부산에서 피어난 거창사랑 제 부산 거창군 항우의 백영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 제약도 있고 시간 제약도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오신다 고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회장되고 포럼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박이치 회장님 살아오신 이야기, 진솔된 이야기 들으면서 또 내가 또 배울 게 뭐가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내가 거창인으로서, 향후인으로서 또 자부심 이런 걸 오늘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회, 3회, 4회 계속 진행될 거니까는 오늘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우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백영규 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39대 형제님을 역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생활체육회 회장님을 역임하였습니다. 제부산 거창군 항우의 34대 회장님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의 부의장님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주황해수랜드, 주식회사 주황빌딩, 주식회사 강호, 주식회사 태양광 발전소 대표이사님으로 계십니다. 박이치 회장님께서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상, 부산시장상, 국회의장상 등 다양한 상을 받으셨지만 가장 최근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원하셨습니다. 또한 박이치 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고향사랑, 정신이 남달라 고향 기부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이치 회장님께서는 고향 거창을 떠나 부산에 정착하시면서 겪으신 인생 이야기와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진솔하게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박이치 회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대마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고 또한 이렇게 친구분들도 계시고 이러한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고생한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우리 백영규 회장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은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사투리를 거창 사투리를 좀 써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거창 가족 도리하복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55년생인데 호적에는 56년생인데 양띠입니다. 양띠고 미남박씨입니다. 아버지는 25년생 일축생입니다. 소띠고 어머니는 31년생 신미생 양띠입니다. 저하고 이동갑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가북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가북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 가족 도리하복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신 분인데 가북에서 우리 애가 지금 그런 대로 부유하게 살았는데 딸 애할머니가 애를 놓기는 한 5-6살 낳았는데 딸 둘이밖에 못 키웠어요. 그 중에 큰딸이야. 큰딸인데 우리 어머니가 16세 옛날에는 신앙을 한다 그러지. 신앙을 하고 한 1년 동안 자기 집에 있다 시집을 오죠. 16세 신앙 17에 저희 마을로 시집을 왔다. 시집을 와서 그때부터 그래도 가옥에서는 살만한 집에서 딸로서 귀하게 컸는데 시집 와서는 엄청 고생 많이.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6남매입니다. 6남매 고모가 2분이고 남자 형제간이 4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셋째 와가지고 시집 와서
이 얘기를 못 가지는 거야. 우리 사촌 동생이 왔는데 잔아버지는 아버지 때만 1년 늦게 결혼했는데 바로 얘기가 됐어. 우리 잔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살 났습니다. 지금 계시는 말씀인데 예, 한살 났습니다. 바로 얘기가 됐어. 그분이 모습. 그러니까 그 대식구 봉시들 치티 바라지하고 애 못 넣는다고 세부 쫓기 갔답니다. 애 못 넣는다. 세부를 쫓기 가다 보면 옛날에는 애 못 넣는다 하면 뭐 작은 마늘애들이랑 먹자를 하는 게 아마 그게 유행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우리가 시집 와서 8년 만에 7년 만에 저를 가지고 8년 만에 오다 보니까 저희 친사촌이 23명입니다. 23명에 남자가 1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촌들도 한 살 차이고 친구고 이렇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할머니가 귀한 자식 태어났다고 해서 내 위에 사촌들은 할머니가 매일 떡지를 못했다. 매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랐는데 제가 3살 때 지금이 나왔다. 지금 난다 하죠. 작은 나이들 지금 난다 하죠. 지금 나와가지고 사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지금 나오면서 조금 다른 집에 살다가 집을 지었는데 사는 집에서 아버지가 또 작을 장만하고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큰대로 집이 살기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촌에서 쌀장사까지 따라가면 오일장이지요. 오일장이 이렇게 담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로 갔는데 우리 부친께서 마음이 저리고 이제 쌀장사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도중학교 16회입니다. 가도중학교 다니는데 가도중학교에서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썼습니다. 친구한테 보증을 써가지고 가산이 완전히 탕진을 했습니다. 탕진하고 촌에서 집도 몸도 뭐 그때 제 어릴 때는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전체 다 완전히 분지박산이 됐죠. 분지박산이 돼가지고 빚잔치를 하나 이걸 겪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정말로 말을 못할 고난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먹기 위해서 제대로 말을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붙이자고 제가 큰 자식이다 보니까 1% 남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사남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날 눈물 나오고 근데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가분들이 뒷청산을 그때 다 하는데 제가 제일 떼저리게 가슴이 되는데 살기가 아버지가 장사를 하고 일을 하다가 살기가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저금을 좀 저축을 해가지고 도리 초등학교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 한 8,000원 정도 된것 같아요. 1학년에서 6학년 졸업하니까 8,000원 정도 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이 질상을 3배를 많이 했습니다. 3배를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가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송아지를 샀는데 그때 송아지 한 마리에 한 15,000원 우리 중학교는 한 15,000원 정도 그걸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빚잔치를 하다 보니까 송아지를 코낀다 그러게 코낄 정도 되고 코낀 소를 그걸 이제 내 소락하고 학교 갔다 오고 하면 장 키우고 또 집에서 키우는 소 말고 있었는데 그 소를 우리 고무 사일이 되는 사람이 몰고 갔습니다. 몰고 가면서 제가 울며불며 내다리고 어머니도 울며불며 그거는 아들 소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한 양반이 손을 몰고 가면서 한 소리가 빚쟁이 아들이 무슨 소가 있노? 이게 굉장히 지금도 엄청 힘이 뿌리 있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못 살 줄 알고 언젠가는 한 볼 기다 그 소리를 하고 한 이틀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도시락 싸가지고 울며 죽을 거냐 못 살 거냐 하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러자 이제 애가 집에서 애할머니가 알고 와서 살던 집도 건지주고 그래도
자식하고 묵고 살아야 될 거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 가족하면 고속도로 속에서 있습니다. 그 옆에 애가집에서 애할머니가 토지를 조금 장만해 줬습니다. 장만을 해주고 애가집에 애할머니도 자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손자들이 얼마나 기웃겠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애할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동네 다니면서 약장사라거나 보따리 장사 좀 했어요. 보따리 장사 하고 이제 갔다 오면은 참 우리 어리다 보니까 뭐 과자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밭에 부장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 없어서 그때 가서 나무가 없어서 어디까지 뭐 높은 산에까지 나무로 다니고 콩나무 부상으로 나온 걸 불을 떼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밭에다 심더라고요. 밭에 심는 걸 보고 내가 동생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걸 밭 두른 게 내가 지금 밭 두른하고 내가 지금 밭 뒤로 조그마한 나상 같은 잔디밭인데 그거 심어놓자 해가지고 한 일주일 둘이 가서 심었어요. 일주일 심었는데 그것이 동생들한테는 학비의 미천이 됐어요. 학비의 미천. 그러면서 정말로 고난의 길을 하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부산에 내려와 계시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약장사에 가지고 갔다 오고 나면은 뭐 어머니한테 갔다 우리 애들에 대해서 옷도 사주고 이런 합니다. 그게 오직 심는 거는 고구마 이런 많이 심어서 우리 마을에서 제가 어릴 때 이런 희파입니다. 희채가 아니고 희파입니다. 맹 길고 하고 태어나고 나서 옛날에는 이게 뭐 종점 치고 항상 하는데 애를 판다고 나도 달리가는 사람이에요. 맹 길고 그러라 하면서 달리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희파이가 지나가면 고구마 꽃 뛰는 거 보면 희파이가 지나갔다. 중학교 1학년 지나고 아버지 실패하고 나면 겨울방학 때 되면서 그럴 때만 하더라도 뭐 전체 나무 해가 뜨니까 어머니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여름방학 때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쌀이를 찢어 떼겨가지고 합천 오산장까지 넘어가면은 우리 그 제로 넘어가면은 한 50리 길 됩니다. 50리 길 되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줄로는 가서 내려가면 쌀을 찌고 저녁에는 그걸 비켜가고 말라가지고 막 숨기고만 그때 얼마씩 했는 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 찌고 내지고 이래 가면은 지켜올 가는 대체 그걸 해가지고 여름방 대체 해서 일어나면 아마 지금 합천 쳤다 불면은 둘이 나갑니다. 쳤다 불면은 둘이 나가면은 지금 그 합천 골프장 앞에 거 지나가면은 오리살 시끄러 나오고 그때는 후라시도 잘 없었지요. 그러면 등을 그 산 등선에 떼나 놓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일해야 되고 어머니 혼자 하는 거 보면 동생들은 어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아마 내가 그 2학년 때부터 오줌장으로 똥장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지나면 한 것을 채우고 모르고 반thân 채우고 물렁거려서 정말로 치기 힘듭니다. 어른들도 그 치기 힘든데 그걸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고 넘청신 그에 해가지고 다니면서 가는데 5일장 이렇게 되고 하면은 장날 되고 하면은 이제 뭐 할머니 어머니 해가지고 다니고 아마 그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는 중 가는 중 해가지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사남에 옆에 놔놓고 삼배 짜다 어머니가 농약 먹고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잡다가 내한테 2번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하고 붙이자고 한없이 울지 한없이 참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 잘 대우를 할 테니까 열심히 일하고 같은 거 어머니는 큰 자식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내가 고등학교를 가면 남동생은 또 애할머니가 도와주니까 괜찮고 여동생 부부는 중학교도 못 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부산 가서 학교 가면서 부산 가겠다 사촌들한테 가겠다 하고 중학교 3학년 방학 때 어머니하고 의논해서 그래 꼭 그러면
여동생들 공부하고 여동생 초등학교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 때문에 못 가면 내가 평생 한을 품고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화가 오면서 12월 20일입니다. 제가 부산 올 때는 충무동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도 없고 정보로 치서 우리 사촌들한테 정보를 치서 부산에 오게 됩니다. 오니까 이 차가 빵꾸가 안 나고 그냥 오니까 한 3, 40분 차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먼저 도착하다 보니까 사촌들이 나오려니까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주소만 하나 들고 우리 사촌 형님이 영주동 터널 앞에 있었습니다. 영주동 터널 충무동에서 내려가지고 이걸 어머니가 하고 같이 이제 가족까지 내려오는데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데 10입니다. 4km인데 어머니가 뒤에서 그 쌀 한 마를 이고 따라오면서 우리 어머니는 울기만 오는 거야. 울면서 귀하게 난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아프지 말고 꼭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에 참 힘들나 오히려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내 돈 안 벌면 집에 안 온다. 돈 벌어 집에 온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간 때문에 대충 하는데 제가 부산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집에 갔습니다. 2년 반 만에 집에 갔는데 처음에 그거 한 것이 아마 제일 그런 것이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도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조금씩 저도 국제시장에서 제일 처음에는 시계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태어날 때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저는 4대를 살았다니까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공업사회를 지나서 또한 컴퓨터사회로 가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되죠. AI 시대가 되는데 이것을 지나면서 제가 부산에 오고 할 때는 공업사회로 들었을 때입니다. 70년 되니까 강북동 시계방에 사촌 형님이 취직을 시켜줘서 백강 살았고 용두산 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잡마 재가지고 어쨌든 청소해주고 뭐 아무까 어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달 정도 제가 일했을까 한 달 정도 일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저녁에 되면은 11달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촌 집에서 뭐 담보 찌르고 가방 하나 들고 그 가방 집에 제가 있는데 청소해주고 집 물 뿌리주고 다이 청소하고 참 저녁에 되면은 그 군용 텐트 있습니다. 군용 텐트 하나 주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군용 담요를 덮고 자는데 너무 추우니까 군인들 그게 물통 있습니다. 쇠로 된 거, 새하는 물통. 그걸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안고 잡니다. 처음에 뜨겁지도 안중에 되면 거의 따뜻하게 좋습니다. 최고게 되면은 아침에 되면은 머리 감고 세수할 정도로 그 물이 식어 있습니다. 식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했다. 위에 기술자라 하는 사람은 각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한 24대 때겠죠. 24대 때였는데 덩치는 지금 덩치는 아니라 그때 덩치는 거의 기술했으니까 또 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놔라고 깨끗이 해놨는데 들어오면서 시익합니다. 대학원도 개동을 안 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손자국이 나가니까 형님이 깨끗이 해놨는데 왜 그래 하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시계 때리는 네 망치가 좀 하나 줬어. 손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에 탁 때리면 저는 처음에는 뭐 농담 삼아 그러면 좀 아파도 참고 이제 또 긁히더라고. 두 분, 세 분, 세 번째는 그래 해가 자기는 농담 삼아 나를 좋다고 동생을 이쁘다고 그러는데 나로서는 굉장히 피가 딱 나더라고. 그래 아이고 촌에 가서 농사 짓고 가다 나무하고 차라리 넘어지 무슨 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 마음을 먹고 이걸 가더라도 내가 두드리 패워가야 되지. 두드리 패워가야 그냥 가면 저도 어릴 때부터 상당히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깡다구라고 하나 그렇죠? 깡다구. 그래야지 싶어가고 이제 하루 그때 형님아 내가 약간 용두산 구경 안에는 형님 구경 좀 시키주라. 그래 하자. 아침 일찍 먹고 가자. 이제 그 사람이 출근하면 한 9시 반이나 되면은
그 백화당 그 백화점 뒤에 동상보험 밑에 그 보면은 동주 여상이라고 그 옆에 보면 식당가가 쭉 있어요. 그 밥을 대놓고 있어요. 밥을 대놓고 쭉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동상보험 가서 저기가 노 칠거리고 여기가 노 다리고 가는 거 보고 쇠를 두드리 패부리고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가방 들고 토끼 붙지 내려와서 토끼다 보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 지금 생각하면 국제시장 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철학하지요. 편하게 걸어 지나가면서 그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쭉 이제 한 10시 반이나 되니까 이제 상인들 나와서 시장에서 쭉 하면서 학생 잠바 구경하러 가라고 구경하러 땡기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초등에 보니까 막이 옷도 좋은 게 많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잠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다 입어야 이제 쭉 하고 한두 대고 입어봐서 돈이 있으니까 살라해요.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돈 벌면은 이제 꼭 이 집에 와서 살게요. 아마 그 집에 사장님이 신문을 또 보고 있다. 이 좀 간다 새끼가 마수도 안 했는데 욕을 하는 거야. 그래 아니 보락해서 봤는데 내가 어디 뭐 들어올라 했습니까? 땡겨서 보락해서 봤는데 와 욕하느냐 하면 다 들었지. 많이 찾아보더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시식이나 좀 시켜줘서 그런 거야. 가방은 들고 있죠. 그렇다 하면 그 집에서 마침 사람을 심부름꾼을 하던 차라. 야, 니 그만 여기 우리 집에 일하면 그만 보증 설 사람이다. 그 보증 설 사람이다. 우리 고종 형님이 그 부산 비누에 이범정 씨라고 고모와 큰아들이 거기서 전부로 계셨어요. 거기 있다고 관계 갔다. 그 누구하고 갔다. 그 부산 비누에 이범정 전부라고 관계. 그 전부 가면서 거기서 그때는 전화가 이렇게 다이얼 돌리던 전화입니다. 전화도 잘했고 그래서 하지만 니와 시계방이 아니고 이거 와 있다고 있더라고. 형님 내려와서 그래 이제 형님 뭐 아까 시계 그 기술 배우기 싫고 장사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여기서 일 시켜.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배우자. 근데 이북군이고 한경도 함흥이 고향입니다. 한신대 참 저를 아끼고 좋아하는데 거양만도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여수로 들어왔다. 여수로 들어와서 어려운 사람들도 알고 신문팔이 형제가 있는 것을 자기 형님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구두 닦기 할 때 그 이야기로는 자기는 직세라 구두 그대로 다니는 사람 형님은 앉아서 닦고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국제시장에 이제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데 국제시장에서 그래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며칠 일하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간 고등학교를 가겠다. 그래 가라. 그 양반도 무식대래. 그래가지고 영남창고 야간부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국제시장에서 4시 넘어까지 학교를 가려면 이 갔다가 4시 전에 나와야 되는 거야. 4시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영남창고 같은데 전마사가 들어갔어 야간부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학교 다니기로 했는데 학교 막상 가갖고 한 일주일 열흘 다니다 보니까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다닐 수 있는. 일이나 3시 반, 4시 대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한참 장사하고 심부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서 잠바를 제조를 했습니다. 잠바를 제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잠 자고 저녁에 되면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계단 바위 위에니까 국제시장에 시급된 때만은 좀 나서 그러다 대고 이제 잠바만은 그때 이런 밍크털 밍크 잠바 그런 잠바 안에 있는 거 결국 막 깔아놔 놓고 계단에 위에 자고 거기서도 또 이제 군용 그걸 가지고 물도 사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굳이 패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바람 나는 거야. 재밌는 거야. 아침에 자다가 뭐 저서 이제 식당에 밥 대놔 놓고 이러는데 아마 그때 우리 내 기억에 쌀 한 대에 한 30원이나 일했을 겁니다. 30원 정도 하고 국제시장에 빈대떡집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데 그 밥을 대는데 거기서 밥을 이렇게 묵고 한 달 되면 아침 6시 되면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고 그 하고 하는데 이북군이다 보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금고 밑에 바위 밑에 있는데 돈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걸 끌어보려고 돈 지금 뭐 내가 보증의 돈이 없지만은
일하는 데 정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식당에 가도 한참 뽕을 다이다 놓으니까, 뽕을 다니까 밥 두세 숟가락 뜨고 나면은 이 밥이 없는 거야. 맨날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 희채 밥 더 갖다 주라. 그것도 얻어먹는 것도 한 번도 버리지. 맨날 몰라 달라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세 숟가락 뜨고 나면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비워갖고, 물배를 채우고 이러는데 잠바에 미싱하는 문화빨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빨 되는 사람들이 이제 봉급을 받고 이래 하면은 저쪽 그 세부산 애직한 동주여상 앞에 보면 그 옛날에는 호떡 그런 거 있습니다. 호떡도 하고 도나스도 하고 그러면은 봉급 때 되면 나는 봉급을 2달 일하고 10달째 내가 1,200원인가 그때 돈 1,200원 72년 도니까 1,200원을 하도 부지런하게 하니까 용돈 하라고 줍니다. 용돈 하라고 주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맹절이 구정이 다 되는 거예요. 구정이 다 돼서 말에 어머니하고 내일을 사줘야 된다 해서 빨간 내일을 사줘야 뭐 오래 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빨간 내일을 사고 아버지 것도 사고 동생 것도 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1,200원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옆에 이제 이 옷가게 하면 우리는 잠바하고 어른들 것만 팔고 애들 거 파는 집에 대고 같은 이제 또래들이 심부름꾼들이 이제 점원들이 같이 있으니까 야 내 돈이 없는데 이거 나도 공급 내 1,200원씩 받는데 받으면 갚을 테니까 이거 좀 더 싸게 해주라. 도움이 가기 때문에 가 오는 데서 해주라. 내가 가다 보니까 이 사장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사장한테 들킬 게 뭐 있는 얼마 나도 얼마 잠깐 달라고 줄게 내가 하면서 한데 그때부터 아마 이 국제시장에 그때 보면은 상공고 있는데 보면은 화장실도 공중변소였습니다. 지금도 공중변소가 있을 겁니다. 공중변소에 다 이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종업원들이나 사장들이나 그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공짜인데 손님들은 한 번 가면은 돈을 얼마씩 받았습니다. 돈을 얼마씩 받았고 지급멜로 발사를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하면 새끼로 하고 가마에 해서 보내고 이래 할 텐데 그 화장실에 그걸 하는 사람 사장 아들이 내하고 나도 갖고 친구로 되는 거야. 최초로 이 객지 나와갖고 사귄 애가 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띠뚱하고 학교 가라 가도 학교 가지도 안 하고 저 아버지하고 새끼 장사하고 하니까 아주 잘 그걸 뭐라 하노 갖다 농띠라 그러지. 농띠. 양반 오늘 저녁에 해갖고 호떡 물어 가서 내가 아버지가 돈 좀 갖고 이라. 걔나는 니는 내한테만 만날 가오를 하는. 나는 막 아버지 촌인데 다음에 나 농사 짓고 하면은 농사 짓는 거 죽게 내가. 그 소리 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돈 쪼박아 오라 하지. 쪼박아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지내니까 설에도 와가지고 안 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불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러 설 쉬고 나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장한테 내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착하다 하고 사장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생복육보다도 맞춤이 유행을 갈 때입니다. 유행을 갈 때인데 73년도 들면서 사장님이 직물점을 하게 됩니다. 직물점, 현대직물이라고 국제시장에. 그러면서 종업원들을 다 안 데리고 가고 아만 그 사장님 따라서 이제 현대직물로 가는 직물점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직물점에 가니까 더 재미있는 거야. 양장점, 양복점에 양장점에 가면 아가씨들 많지. 그 아가씨들 그 하면은 그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애들이 봉급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우리 때만 훨씬 많이 받아. 저녁에 강복동에 가면 뉴욕제가 이런 데 상당히 빵집이 알아볼 때입니다. 그러면 기지 팔다 보면은 스카드가 짜치가 남는 게 있다고 오면은 하나 싸가지고 갖다가 준다고 지 물건 사는데 싸가지고 준다고 그러라고 야 거기 하나 니 거 거절하는데 니 그걸 빵값이다 가면 이제
걔들 나오면은 저녁에 가다가 같이 가서 빵 먹고 이게 뭐 커피 하고 이럴 때가 같아요. 그럴 때 국제시장 생활하면서 국제시장에서는 가지채가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납니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잠바 장사할 때도 저주 그 제주도에서 도라지 여보가 들어오면 아침 5시 반에 한국에 갖다 댑니다. 한국에 갖다 대면 그분들이 물건 하러 오면은 문 열 때까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연탄불 피워놔놓고 그분들 잡고 그냥 위에 사람들 나오도록 기다렸었고 또 이렇게 쭉 그걸 하다 보니까 직물점을 하게 되는데 직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73년도 4년도 이때가 아마 엔젤호가 처음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날아다니는 배라 그러죠. 충무로 해서 거제도로 해서 여수까지 이렇게 쭉 다니던 그 엔젤호 가는 그 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쪽에서 이 물건 하러 직물점에 오면 내 단골이 많은 거다. 내 단골을 쭉 잡아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봉급도 올려주고 사장님하고 이제 완전하고 모든 거 금고키, 사다키 모든 걸 한 2년 이상을 저한테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전체적으로 장부를 하게 됩니다. 장부를 하는데 좀 더 팔기 위해서 예산도 준하놓으면 이거 뭐 1,000원짜리 몇만 원, 몇천 원 되면 1,000원짜리는 가서 빼줘버린다고. 빼주고 우리 장부에는 달아놓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달아놓고 요거도 붙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1년씩 이래 가면은 그래서 제가 돈은 큰 돈부터 벌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작은 거부터 모아야 이 살림이 되지 큰 거부터 모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 해가지고 한 5년, 6년 차 될 때가 사장님하고 1년에 한 번씩 장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쭉 하면 집에 가나. 이 종간난 새끼야, 니끼가 다 빼주고, 이북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 도둑질을 안 했는데요.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요. 그럼 더 팔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하면은 막, 눈이 되면, 그럴 때는 이게 계산기가 잘 안 나오고 주판을 이래 할 때입니다. 주판이 막 집어던지면 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깨지고 그러다고. 카드가 받아가고, 이제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그래 해놔놓고 한참 있다 오면은 사모님이 제주도 분입니다. 제주 곳인데, 그러면은, 박구나, 너 잘 되고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이어서 안 한다. 아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나도 물건 많이 팔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원가를 아니까 밑까지는 안 된다요. 많이 팔고 단골 많이 잡기 위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0원짜리까지는 다 받는데 또 100원짜리 빼주게 되는 거야. 100원짜리까지는 차마 또 못 받겠는 거야. 100원짜리 받. 이걸 1년 내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원짜리 빼주는 게 1년에 다 하면 이게 또 10몇만 원 되더라고. 다 모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 사장님이 계산하면요. 딱 자기가 봐서 다 받고 100원짜리 빼주면 딱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웃분 하는데 그분이 국제시장에서도 부자라고 소문났었어요. 집이 국제시장에서 두 채, 세 채가 되어있습니다. 직물점 그걸 하니까 한참 할 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때 담배가 처음 청자 담배고 다방 알마 청자 담배를 못 샀었고 그리고 연속극이 여로가 나와가지고 태연실이하고 장욱재하고 그거 보려고 뭐 만날 걸 사고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보면은 능마주의들이 또 한참 국제시장이니까 많이 다녔습니다. 능마주의들이 다니면 능마주의들이 그 대장이 있고 또 밑에 우리 같이 다 청소년들도 있고 이러는데 능마주의들한테 또 친해집니다. 시장에 맨날 같이 보다 보니까 능마주의들한테 가들한테 부탁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때 한참 쌍마표 청바지, 청바지가 한참 또 그 한 74년도나 이때 유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야, 청바지 그거 내가 하나 갖고 오라 가들은 이거 해갖고 집게로 해갖고 지기에 담았다 가봐 지기라. 지기에 어디든가 다는. 그러다 이제 이래 동네가 온데 담임이서 죽는 짓 하고 그거 해가지고 빨래줄에 거치나는 거 지 담아가지고 가온다고. 가오면 나는 이제 빵 같은 거 사줘야 되겠지. 입어보면 이게 커서 못 입는 거야. 너무 큰 걸 갖고. 야, 너 이렇게 큰 걸 갖고 오면 되나? 내가 그거 네 입어보고 입히보고 갖고 와야 되나? 같이 싸움도 하고 하는 이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로 굉장히 아끼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봉급을 한 5, 6천 원 받았을 겁니다. 5, 6천 원. 부급 공무원도 그래도 조금 적게 안 받았겠나 싶은. 그래서 이제 돈이 저축한 게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돼서 집에 붙이니까 집에서 이제 큰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좋은 논을 지금 그 창시시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논을 갖고 있습니다. 논을 사랑하니까 먹자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 붙여주고 우리 아버지가 또 빚도 좀 내고 우리 어머니 질삼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집이 좀 안정되니까 아버지가 딱 이야기를 하기를 받다가 와서 새로 공부를 해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장사에 머리가 밝아가지고 공부고 뭐시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장사에 돈만 벌이면 얼마든지 된다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니면서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랐습니다. 글도 모르고 촌에서 차를 못 탔어. 아들이 크게 보고 싶어도 차물미를 하니까 부산 오지를 못하는 거야. 부산 오지를 못하는.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 참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국진시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합니다.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남은 생활 6년을 청산하고 보따리 장사해서 한 1년 반, 2년 만에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직물점을 차리게 됩니다. 직물점을 차리가지고 한 1년 반 하니까 신축 사태가 터져. 예? 그래가 또 폭삭 망해버립니다. 큰 중병들만 이야기할게요. 폭삭 망해가지고 가는데 제일 모지 부산 소장이 저를 착하게 봐가지고 자기 퇴직금을 걸어놔놓고 도와줍니다. 그해 겨울에 소장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해 겨울에 돈 버는 게 한 2천만 원 됐어요. 그때 아마 80년도 되기 전이니까 그래 해서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23살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도 갈 수가 있다. 네, 연기해갖고 방위로 빠지다.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보따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직물점 계통에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이제 머리에 드는 것이 왜냐하면 미천은 적은데 계절 장사하다 보니까 재고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좀 팔았다 싶은데도 본전이 안 되는 본전하는 또 재고가 되고 이래. 그러다 한국 도자기 김시규 씨를 만나요. 89가 이제 중학교 한 해 선배인데 그 해가지고 애갓집 다니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 동양 도자기라고 하는 부산 경남 총판을 김시규 씨가 하던 걸 제가 받게 됩니다.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주 잘 되고 하는데 물건을 줘가지고 내 마음하고 같을까 싶어서 수표하고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부두를 만나가 또 남들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남들이는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애들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힘든 제가 태종대 자살바위까지 갔습니다. 태종대 자살바위 가서 생각하니까 마누라는 젊었으니까 어떤 놈 좋은 놈 만나면은 뭐 살기고 생각나는 게 자식 둘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식 둘이나 이것도 내가 없으면은 나와 같은 길을 안 걷겠나.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술도 못 먹는데 거기서 태종대에서 소주 한 잔 먹고 와서 차 팔아갖고 애들 보험부터 들지. 그 보험에 보면은 부모가 죽으면 아들 학교는 보험회사에서 시켜주거든. 보험부터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마 그걸 해가지고 김시규 씨가 처음 도와주고 그러니까 김시규 씨는 아마 고향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분이고 또 사업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85년도 정도 됐죠. 85년도에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8천만 원 정도 있어야만이 극복을 해요. 8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걸 김시규 씨한테 찾아가서
형님 한 번만 도와주소. 도와주면 내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8천만 원을 자기 어음을 끊어주면서 쭉 나열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공장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공장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주를 여니까 나는 끌어오는 힘은 좋은데 앉는 힘이 없다. 수표를 어음을 내는데 집사람 앞으로 내려갑니다. 집사람 앞으로 내야 되지 내 앞으로 내면 안 흘려줍니다. 그래 이제 선임이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 이제 김식유 씨한테 회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때는 이제 수표를 내려가면 3개월 평균 잔익이라 하는 이걸 내야 됩니다. 평균을. 그래 쭉 해가 김식유 씨가 사실 그 해갖고 또 도움을 주면서 뭐라 하는 꼭 하는 게 박 사장 사학가가 되려고 하면 사기꾼이 돼야 된대. 딱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도와주는 건 좋은데 싶은데 또 사기꾼이 되려고 하는 게가 이걸 푸는데 내가 3년이 걸렸습니다. 엄청 서운한 거야. 내지 일하면서도 사기꾼이 되라. 사기꾼이 되라. 그 답이 사기를 알아야 사기꾼이 되려고 하는 게 사기를 알아야 사기를 안 당한다는. 너는 사기를 당해갖고 실패를 했으니까 사기를 안 당하면 너는 성공한다는 것들. 그러면서 전포동에 사무실을 내가지고 도자기 장사를 소매업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도자기하고 대립이 되어가는 게 이길 수가 있으니까 자금도 그렇고 모든 게 제품도 그렇고 그러다 이제 종합 그걸로 갑니다. 종합을 가다 보니까 런던 아트라고 냄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성호인데 그 양반을 만나갖고 그 양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냄비 장사하고 도자기 장사하고 같이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도자기에서 계속 꼬장을 놓다 보니까 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 패가 많고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 하니까 자금도 들어. 그래 연구한 것이 산업시찰 해가지고 하는 개발된 사람도 접니다. 산업시찰팀 해가지고 어머니회 학교에 있는데 분야회를 해가지고 도자기 공장 개락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야. 그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천이 자르다 보니까 88 고속관광이라고 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차 8대씩 10대씩 올리고 공장에서 전심을 해주는 한 석 달 넉 달 하다 보면 공장에 전시장을 만들라라. 전시장 만들어 서울하고 다 하자 하니까 이 물고 들어오니까 한국 도장에서 또 같이 붙는 거야. 같이 붙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딸리는 거야. 딸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공장에서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밥을 해먹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만 이제 집지사로도 구경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와서 하면서 부곡 온천에 와서 다시 또 물건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도 갖다 놓고 해갖고 물건 판매를 합니다. 한국 도장에 같이 붙으니까 또 시장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제 골목 시장에서 마이크 잡고 물건 파는 거. 그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마이크 잡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사람 모아놔놓고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씩 쭉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이 물건 판매를 쭉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쭉 되다 보니까 울산도 사무실 열고 마산도 열고 여수해가 제 밑에 차 깔려가고 있는 게 한 100대 정도 됩니다. 1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소장들도 주고 이 승승장구를 해가 나갑니다. 승승장구를 해나가는데 거기서 그 하다 보니까 또 이 IMF 이게 또 오게 됩니다. IMF가 오니까 또 난간에 부닥치는 겁니다. 난간에 부닥치는. 이 난간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IMF를 풀면서 잠깐 나가는 게 중소기업 살리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많이 하니까 중소기업. 그래서 이제 부산 MBC에 아는 사람이 있어 찾아갔지요. 부산 MBC에 탁 찾아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방향이겠다. 해가지고 중소기업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그것도 제가 처음 개발해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론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언론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면서 이걸 나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다 하려고 2시간, 3시간 해도 안 될 것 같는데 정말로 그러자 IMF 끝나면서 햇빛골에 이현삼이가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중소기업 공장 사장들이 이제 부산의 박이채락 하는 사람이 완전 부각이 됩니다. 부각이 돼요. 그래 해갖고 중소기업이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돈 맛도 알고 통도 커지지. 예? 돈 몇천만 원 가는 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나가서 물건 판매하는 것이 몇 억씩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래 하자 이제 판매 기법을 또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나. 현삼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를 만나려고 세 분 왔답니다. 사무실에. 세 분이 와서 알았다니까. 내가 3, 4개월 양면 후라이팬 있죠. 이건 너는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서 서울의 큰 업자들 소개를 해주지. 소개를 해줘갖고 그 친구도 파란만장하게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하게 정말로 그 친구도 대단하고 파란만장한 걸 다 겪으면서 지나온 친구고 저 역시 그런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론에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홈쇼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자금이 돌아갑니다. 홈쇼핑을 하는데 이 내가 홈쇼핑을 하면은 업자들을 전국 업자들을 알아고 하면은 유선 방송을 가져야만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개금 유선 방송을 사게 됩니다. 개금 유선 방송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업자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하려 하면은 그냥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유선 방송에 지부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술도 없는 사람 유선 방송에 부산, 경남, 울산 지부장을 하게 지부장을 하는 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 부회장이 됩니다. 이제 전국망이 깔리게 됩니다. 전국망. 그렇게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저를 찾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중앙하는 다시 또 난간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그때는 홈쇼핑이 LG 상고 홈쇼핑 2개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5, 6개가 있죠. 2개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이채를 주기야 산다 해가지고 회사가 4개인데 그 종업원이 400명이었습니다. 종업원이 40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루에 뭐 돈 5억 10억 들어오는 것도 일도 아니고 그때 이제 김팔규가 도와줬다 해서 한서병원에 장례식장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얼마 필요하노? 한 10억 필요하다 하더라고. 그럼 10억 내가 줄게. 그냥 지가 깜짝 놀라는 거야. 형제만도 아니고 이거 처음 5억 하다가 10억 하도 두 말도 안 하고 10억 가져가라. 가져가고 지하고 그러면 장례식장 도움을 하는데 도움을 나 안 한다. 니 혼자 해라. 해가지고 네가 갖고 싶구나 갖고 띠묻고 싶구나 띠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최종적으로 지가 5억을 가져가지. 5억을 가져가서 지가 장례식장 해갖고 한 5년 만에 나한테 다 갚았지. 사람이 인연은 이렇게 해가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사람끼리 잘 지내야 된다. 제가 지금 김성일 선배님을 보면 제가 뜻이 모시는 게 제가 처음 부산대학교 앞에 우리 문숙자 여사님 알게 된 부산대학교 앞에 제일 처음 사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땅값이 좀 싸다 싶어서 카도에 샀는데 짓다 보니까 거기에 구가 나옵니다. 구가 나와서 집을 못 짓게 되는데 대모도 회사하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 이게 이제 촌놈이 내 집이라고 하나 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닥친다 싶었는데 그때 김성일 선배님이 시청에 건축과장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분이 88인가 7인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내 친구다가 형님 전화 한번 해주소. 네, 그분하고 가서 의논하기다. 이제 시간 봐서 그때 시청이 이제 저쪽 강북동에 있을 때입니다. 찾아갔지. 찾아가갖고 이렇다 하니까 가만히 있더만 그래. 그러면 네가 깡패 짓을 한번 해라. 깡패 짓을 한번 해라.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라에서 팔아먹으니까 구청에서 이거 못 지나간다 하면서 막품 닫고 해라. 그러면 방법이 나올 기다. 요 소리까지 받아. 그래 와갖고 업자들한테는 농수품 갖다 놔놓고 막품 닫겠지. 그러니까 막 동장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그래갖고 합의를 봐갖고 이제 지하에 창고 쓸 걸 조금 줄이고 그래서 김성일 선배를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난조대에서도 동서대학교 있을 때도 가고 지금도 만나면 그분도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 도움도 받고 김시우 회장님 도움도 받고 아마 고향 후배들도 저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이게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서 제가 정말로 이 좋은 회사들을 제가 꿈은 코스닥 등록 업체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큰 부자가 한번 되고 싶은데 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걸 꿈을 못 이루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벤츠를 샀는데 96년도에 그럴 때는 96년도에는 부산에 벤츠가 많이 없었습니다. 몇 대 없었습니다. 사가지고 한 1년 타다 보니까 또 IMF 오고 그래서 2002년도 김대중 정권에 그렇게 난간에 부닥치다 보니까 혼자 이걸 풀어야 돼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노 하면서 차를 몰고 뭐 아무 연락도 안 되고 돈 500만 원 다치방 안에 딱 해가지고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 설악산에까지 설악산에 가 설악산에 속초지청장이 저한테 형님 감이 잘 따르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압박이 오고 회사에 네 군데 장부를 16명이 와서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쭉 지가 짚어보니 내보고 형님 소낙비는 피하세요. 정치적으로 오기 때문에 짤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봉사의 길을 긋기 시작합니다. 아 회사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돈도 내 먹고 살만치는 됐고 그러면서 이판종 회장님하고 어느 회사 연산동 건물도 이판종 회장님이 처음 자기가 짓던 게 자금이 안 돌아가서 나한테는 묻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다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막 편하게 용호동 것을 갖다 이걸 할 용호동에 나는 그 건물을 판종 회장이 땅을 사가지고 이래 해주겠다 해서 갖다 그걸 처리를 하면서 집사람은 센텀에 지금 아마 신세계 옆에입니다. 신세계 옆에 그때 400평 그걸 사가지고 연산동 건물하고 2개 가지고 막 편하게 살자하고 나는 사업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찜질방도 하게 되고 그거는 뭐 별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봉사의 길을 가다 보면서 제일 저를 만난 사람이 우병태 그장 시의회 초대. 저는 아버지한테는 어릴 때 거기에서 큰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조탁한 그것뿐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88년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88년도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부탁이 남 못살구로 하고 니 잘되면 안 된다. 형제지간에도 보정은 안 쓰더라도 니꺼 내꺼 없이 지내라. 그리고 일밖에 모르는 누구매한테 잘해라. 예. 그 참말이지요. 누구매한테 잘해라. 그래서 제가 동생들하고도 갑니다. 나한테는 잘못해도 괜찮다. 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거는 절대 용서를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88년도 8월 5일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준 거는 포스코의 주식, 그게 국민 주식이요. 아마 그게 5,000원짜리인가 그거 8중가 우리 집사람한테 주석이야. 절대적으로 이거는 팔지 말고 내 손자 대학교 갈 때 내가 청춘의 한이 어렵게 난 아들 사각 모자 못 쓰양이 내가 청춘의 한이다. 손자 대학교 갈 때는 꼭 이걸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갖고 있다가 써라 하면서 집사람한테 주고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빚 갚아주려고 돈을 100만 원을 농사지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빚이 8천만 원 1억 가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집사람한테 그걸 나중에서 알았지. 주고 가면서 아한테 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양식이고 뭐시고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심어준 거는 저는 빈털터리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네 한몸 똥간이 나가서 며느리 얻었고 손자 얻었고 손녀 얻었으면 이거 되면 더 부자거든요. 건강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누구시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직하면 모든 게 돌아온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일은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하도 좋아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랴 다 고향에서 못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산 왔습니다. 제일 첫째는 건강이 제일,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하고 자신의 회사. 이 세 가지는 꼭 잘 챙겨야 모든 게 잘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한테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상 받고 사회적으로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 2시간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그 창의락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꼭 자식들 또 후배들 지금 전체 연세 많은 분들이 이래 나오는데 후배들 전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어려울 때 또 맡은 우리 배경규 회장님 잘 마무리하고 향후에 서로 잘 지낼 수 있고 고향 사람들끼리 서로 등대고 기대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에 이렇게 해서 큰 훈장을 받은 데 대해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부산에 살면서 재미있고 또 항상 웃음 넘치는 우리 그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다른 이야기지만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는 나갈 테니까. 우리 박희재 회장님 진심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안에서 태어난 인생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박희재 회장님께서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령으로 타월에 오늘 참조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고 성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빨리.